네, 안녕하십니까. 포토그래퍼 데르센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시계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시계의 특징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안쪽에, 시계 안쪽에 블루톤, 그러니까 약간 남색 계통의 깊은 색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반사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한 반광 정도? 예, 완전히 유광도 있고, 반광 정도도 되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줄에 이런 무늬라든지, 그리고 이 파란색, 파란색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이걸 잘못 찍어버리게 되면은 시계 자체가 상당히 가벼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깊은 색을 내면서 조금 무거운 느낌으로 라이팅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보정으로 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명에서 반드시 세팅을 끝내야 돼요. 조명을 지금 사용할 건데 저 조명 같은 경우는 지금 소프트박스를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프트박스를 쓰시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여기 시계 안쪽에 컬러가 상당히 깊은 맛을 내주고 좀 쨍한 맛을 내줘야 되는데 이게 빛이 너무 고르게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대비가 떨어지죠. 시계 안쪽에서 대비가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남색의 깊은 맛을 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그라데이션을 어떻게 조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져요. 그라데이션, 예를 들어서 여기에 하이라이트를 딱 맺히게 하고 서서히 가면서 좀 회색빛으로 좀 부드럽게 어두워지게끔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소프트박스는 그게 조금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플렉터를 사용합니다. 표준 리플렉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조명은 현대 포토닉스 i6 TTL입니다. 600W짜리 무선 조명입니다. 그런데 저는 선을 연결해 놨어요. 선을 연결하게 되면 풀 발광에서 재충전 시간이 1초밖에 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선을 연결해 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조명을 세팅하고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하실 점은 지금 제가 장갑을 끼고 있죠. 자, 장갑을 왜 끼느냐? 제가 지금 폼 잡으려고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일단 지문이 묻어요. 이건 지금 제가 쓰는 시계라서 막 기스 다 나고 먼지 다 묻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찍으실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세요. 실제로 제 스튜디오에 제품 의뢰를 이제 맡기시러 오시는 분들께서 이제 한 반 정도 쓰다가 남은 것을 갖다 주면서 좀 찍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금 난감한데 그렇게 되면 후 처리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새 제품으로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크릴, 여기 투명 아크릴 밑에다가 검정색 종이를 깔았는데 이제 완전히 검정색 아크릴 판도 있어요. 그렇게 사용하시게 되면 말 그대로 상당히 광빨나는 그런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고, 지금처럼 이렇게 해놓으시게 되면은 종이의 재질에 따라서 종이마다 이 모양이 있잖아요. 모양도 나타나면서 동시에 반영이 되는 효과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께서 선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죠. 빛을 제가 저기서 줄 거거든요. 저기서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시계의 방향을 한 이 정도, 이 정도로 그냥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찍어보고 해보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조명을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조명을 이쪽 측면에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주의하실 점은 조명의 위치가 너무 낮아버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계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빛을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은 시계 안쪽에 남색으로 된 부분 있죠. 그쪽에 빛이 너무 안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이제 시침이라든지 그리고 그 시간 표시가 된 그 텍스트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살리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이 시계 높이보다 최소 한 뼘 이상 정도 띄워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대충 한 뼘 이상이니까 조금만 더 띄워볼게요. 조금만 더 위로 이렇게 올려서 그 다음에 각을 내리면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내려줬습니다. 일단은 해보고 나서 좀 더 조정해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지금부터 사진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를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요. 그 다음에 조명의 전원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원을 켜면은 이제 모델링 램프가 나오죠. 모델링 램프가 하는 역할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일단은 딱 봤을 때 상당히 고급스러워 보여요. 제가 지금 눈으로 딱 보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보는 위치에서 이걸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반사가 들어가는 부분이나 하이라이트가 맺히는 부분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뷰파인더의 시선으로 여러분들께서는 피사체를 바라보고 빛의 방향을 조절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상태로 그러면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자, 찍었습니다. 자,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네요. 이미지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고급스럽죠? 안쪽으로 들어가는 빛도 상당히 컨트라스트가 강하면서 거칠긴 해도 상당히 고급스러운 느낌이 납니다. 시계 자체가. 그런데 좀 발레요. 사진 자체가. 자,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하느냐. 확산판이라는 것을 쓸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빛이 다이렉트로 이렇게 빡 들어가다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세게 들어가고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의 그 그라데이션의 단계가 조금 거칠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바로 확산판입니다. 여기 바로 확산판이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빛이 이렇게 딱 들어갔을 때 빛을 좀 넓게 부드럽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런 것을 쓰게 되면 리플렉터 앞에 이런 것을 쓰시게 되면 이것과 비슷한 게 또 많죠. 트레이싱 페이퍼라든지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구입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큰 건 필요 없어요. 저는 좀 다용도, 좀 큰 제품들도 많이 찍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이것을 쓰고 있는데, 사실 시계 같은 거, 작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굳이 이 정도까지 클 필요 없기 때문에 좀 작은 것을 구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일단 이것을 조명 앞에다가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확산판을 지금 보면 조명 앞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켰어요. 자, 위치를 시켜놓고 이렇게 또 뷰파인더로 봅니다. 그냥 이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뷰파인더의 시선으로 봐야 된다. 사진을 보니까 하이라이트의 위치가 조금 애매하네요. 저는 그 시계 다이얼이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 하이라이트가 조금 맺혀있기를 원하는데 지금 거의 한 5시 방향에 이렇게 하이라이트가 들어가는데 일단 찍어보겠습니다. 찍어보고 그 다음에 또 결정하면 되니까 자, 이 상태로 두고 자, 찍었어요. 자, 찍으니까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제 예상과 똑같죠. 하이라이트가 상당히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명의 조사각, 그러니까 각도 있잖아요. 그거를 좀 뒤쪽으로 밀어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뒤쪽으로 밀어주면 돼요. 자, 이렇게 밀었어요. 네, 얼마 밀지 않았습니다. 자, 이 상태로 한번 더 촬영을 해보고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찍으니까 어때요? 확실히 아까 전과 다르게 좀 하이라이트가 좀 안쪽으로 들어가주면서 이 빛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은 음영이 조금 그라데이션이 지면서 그게 어느 정도는 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천장에 이제 맞은 빛이 지금 반사가 되고 있어요. 사진에서는 이게 안 나올 수가 있고 촬영하는 사람이 모를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은 모든 조명을 소등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소등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위에 있는 것이 지금 밑으로 반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뭘 할 거냐? 저는 반사판을 쓸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지금 반사판이 있죠. 반사판도 저는 여기서 좀 쨍한 맛을 내기 위해서 실버를 쓸 겁니다. 라이팅이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들어가는데 이 반사판에 맞은 빛도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 중요한 부분은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면서 찍을 때 이것도 이렇게 찍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뷰파인더를 보면서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움직이면서. 최대한 확인하면서 자, 찍었어요. 자, 찍으니까 네,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조명을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명을 여러 개를 가지고 활용하시게 되면은 오히려 더 쉬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조명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처음에는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그런 강좌처럼 하나만 가지고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연습을 계속 머리를 써서 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2개, 3개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명을 사용하실 때는 그게 어렵다라고 생각을 가시고 이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사진에서 문제가 됐다. 그럼 그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는지 그거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반사가 되는 부분, 어디서 반사가 됐지? 생각해보면 천장에서 반사가 됐구나. 그럼 천장을 막아야 되겠다. 자,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 거죠. 하시다 보면은 이제 조명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스킬이라든지 응용이라든지 그런 게 잘 되니까 영상을 보면서 한번 따라 해보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